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혹은 전 재산을 쏟아부어 사려고 하는 그 아파트가 30년 후에는 처치, 곤란한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으며, 절대 깨지지 않는 불패의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공식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인 205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불을 지켜내겠지만 대다수는 자산 가치의 폭락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잔인한 미래의 서막을 데이터와 통계로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정직한 지표는 무엇일까요? 금리? 정책? 아닙니다. 바로 수요입니다. 즉, 그 집을 사줄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명대 붕괴. 이것은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닙니다. 30년 후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사줄 세대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 가구 수는 2039년 약 2387만 가구를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2050년이 넘어서면 매년 수십만 가구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의 아파트는 계속 공급되고 기존의 집들은 낡아가는데 그 집을 물려받거나 새로 살 젊은 층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55년경에는 전체 주택 8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일본이 겪었던 빈집 쇼크가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아파트가 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양극화라는 잔인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30년 후 지방의 아파트 단지들은 말 그대로 지도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프라가 줄어들고 학교가 폐교되며 병원이 사라진 지방 도시에서 아파트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만 축내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인프라가 집중된 곳으로 계속해서 몰려들 것입니다. 이른바 콤팩트 시티 현상입니다. 서울 강남 그리고 GTX 노선이 촘촘하게 연결된 수도권 핵심 요지만이 섬처럼 살아남을 것입니다. 30년 후에는 서울 아파트냐 지방 아파트냐의 이분법을 넘어 살아남은 아파트냐 죽어가는 아파트냐의 사활을 건 서열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지방광역시조차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55년의 부동산 지도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좁아져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윗세대들의 자산 처분 시점입니다. 30년 후면 이들이 80대, 90대가 되거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보유했던 막대한 양의 부동산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속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구 감소 시대에 세금 부담을 느끼며 그 집들을 소유하려 할까요? 아니면 금매로 던져 현금화하려 할까요? 상속세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한 매물들이 시장에 쌓이기 시작하면 가격 하방 압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2055년은 이 매물 폭탄이 터지는 정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래 절벽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 집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0년 후 많은 이들은 아파트라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대한민국 가계 구조상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또 하나의 신화, 바로 재건축 대박이라는 환상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아파트를 들고 있으면 언젠가 새 집이 되어 돈방석에 앉을 것이라는 그 믿음, 30년 후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인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 도심을 가득 채운 고층 아파트 숲을 봅니다. 반짝이는 유리 외벽과 화려한 조명은 마치 이 건물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오디오북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시간을 30년 뒤로 훌쩍 넘겨보십시오. 2055년 오늘날 신축이라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아파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벽면에는 거미줄 같은 금이 가고 배관은 사과 녹물이 나오며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으로 멈춰 서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오면 당연히 재건축을 하면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더 높고 멋진 새 집을 지어 내 자산 가치를 몇 배로 불리는 마법 말이죠. 하지만 30년 후 이 마법은 영원히 작동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30층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남는 25층 분량을 일반인에게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돈이 남았죠. 내 집을 새 집으로 바꾸면서 돈까지 버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아파트를 보십시오. 이미 20층, 30층입니다. 30년 후 이 아파트가 낡았을 때 이걸 허물고 몇 층을 더 지을 수 있을까요? 100층? 150층? 도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조량, 교통 혼잡, 기반 시설의 한계로 인해 용적률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30층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30층을 지어야 하는 시대, 공사비와 철거비를 온전히 집주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수억 원, 아니 수십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면 과연 재건축이 대박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설령 돈을 내고 재건축을 하려 해도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립니다. 바로 천정부지로 솟은 공사비와 인건비입니다. 2055년의 건설 환경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비쌉니다. 게다가 앞서 1차에서 말했듯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수억 원을 들여 새 아파트를 지어놓은들 그걸 비싼 가격에 받아줄 젊은 수요자가 없습니다. 시장에 넘쳐나는 것은 낡은 아파트 매물뿐이고 새로 지은 아파트는 가격 경쟁력을 잃습니다. 결국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들은 재건축 현장을 외면할 것이고 단지는 점점 노후화된 채 방치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슬럼화의 서막입니다. 재건축이 불가능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고육지책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게 됩니다. 뼈대는 그대로 둔 채 내부만 수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리모델링 역시 한계가 명확합니다. 평면 구조의 제약, 층간소음 문제, 그리고 여전히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30년 후 아파트 시장은 관리가 잘 된 단지와 포기한 단지로 극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적립해온 수선 충당금이 바닥난 단지, 입주민들끼리 의견이 갈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단지는 빠르게 폐허로 변해갈 것입니다. 아파트는 이제 묵혀두면 오르는 땅이 아니라 끊임없이 돈을 들여 고쳐 써야 하는 소모성, 가전제품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어느 단지가 재건축 기대감이 높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곤 합니다. 하지만 30년 후의 시선으로 보면 그 기대감은 거대한 거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점에 도달한 용적률, 급감하는 인구, 감당할 수 없는 공사비, 이 세 가지 칼날이 재건축이라는 신화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아파트가 정말 30년 후에도 나를 지켜줄 자산인가? 아니면 내 노후를 갉아먹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인가? 하지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낡은 콘크리트가 무너진 자리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집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인간의 욕망은 더 편리하고 더 똑똑한 공간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구 절벽과 재건축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냈죠. 2055년 우리가 마주할 아파트는 더 이상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자 고도로 지능화된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관리사무소 직원이 단지를 순찰하고
택배 기사님이 땀 흘리며 복도를 뛰다니는 모습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과거의 풍경이 됩니다. 30년 후 당신이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55년의 아파트 단지에는 로봇 전용 통로가 깔립니다. 당신이 퇴근하기 전 AI는 이미 당신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실내 온도를 최적화합니다. 주방에서는 조리 로봇이 식사를 준비하고 거실 유리창은 날씨에 따라 스스로 투명도를 조절하며 에너지를 생산하죠. 단지 내부의 보안과 청소는 24시간 쉬지 않는 자율주행 로봇들의 몫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는 로봇팔이 배치되어 완벽한 재활용을 실현하고 주차장에서는 무선 충전 패드 위로 자동차들이 스스로 이동하며 에너지를 채웁니다. 이제 아파트의 가치는 건물의 연식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소프트웨어와 로봇 인프라가 얼마나 최신인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관리가 잘 안 된 낡은 아파트는 도태되겠지만 기술로 무장한 아파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력한 편리함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30년 후 아파트 입지의 정의를 바꿀 가장 결정적인 기술은 바로 UAM, 즉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지금은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가까운지를 따지는 역세권이 최고지만 2055년에는 아파트 옥상에 들어온 택시가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포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집값을 결정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외곽까지 단 10분 만에 주파하는 하늘길이 열리면 굳이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파트 옥상은 이제 빨래를 넣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잇는 거대한 허브가 됩니다. 교통체증이 사라진 세상에서 공간의 제약은 무너지고 아파트는 수직으로 솟아오른 거대한 정거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옥상에서 드론을 타고 출근하고 집안 거실에서 가상현실로 전 세계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아파트의 일상입니다. 1인 가구와 고령화가 극에 달한 2055년 아파트는 당신의 가장 친절한 주치의가 됩니다. 화장실 변기는 매일 아침 당신의 배설물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거울은 혈압과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AI는 즉시 근처 거점 병원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긴급 출동 로봇을 호출하죠. 외로움 또한 기술이 해결합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은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취미를 공유하는 소셜룸으로 변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서로를 연결합니다. 30년 후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인간의 생명과 감정을 돌보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파트를 소유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대신 어떤 기술적 혜택을 누리며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에 집중합니다. 부동산은 자산에서 서비스로 그 본질이 이동합니다. 로봇 배송 시스템, AI 헬스케어, UAM, 정거장을 갖춘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것입니다. 기술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차가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이런 최첨단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구 절벽의 공포와 재건축 신화의 종말,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미래 기술의 역습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제 2055년의 안개를 걷어내고 최종적인 결론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30년 후에 대한민국 부동산은 더 이상 전국적 우상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초극단적 양극화라는 차가운 현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부의 지도는 재편되었고 승자와 패자는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살아남은 아파트는 과연 어디일까요? 2055년 아파트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이엔드 지능형 단지입니다. 3차에서 말한 로봇 인프라와 UAM 정거장, 초연결 헬스케어를 갖춘 곳이죠. 이곳은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성체가 될 것이며 인구 감소 시대에도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유일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지관리형 실거주 단지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의 기능을 유지하는 곳들이죠. 이곳은 자산 가치의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거주에 목적을 둔 중산층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태된 노후 단지입니다. 관리비는 치솟고 인프라는 무너졌으며 재건축 기약도 없는 곳들입니다. 이곳은 집값이 영원에 수렴하거나 오히려 소유주가 돈을 얹어주고 팔아야 하는 마이너스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년 후 당신의 등기부등본은 당신의 계급을 증명하는 성적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 사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집을 사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20세기와 21세기 초반의 구시대적 발상이 됩니다. 대신 어떤 서비스를 누리며 살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많은 젊은 세대는 집을 소유하기보다 대형 기업이 운영하는 하이엔드 임대주택이나 코리빙 시스템을 선택할 것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변모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제공되는 로봇 서비스와 커뮤니티의 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30년 후의 대재앙을 그저 무력하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변화를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첫째, 입지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단순히 지하철역만 보지 말고 미래의 로봇 배송 경로와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끝까지 남아있을 곳이 어디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둘째, 자산의 다각화를 시작하십시오. 부동산에만 80%에서 90%가 쏠려있는 대한민국 가계 구조는 30년 후의 변화에 가장 취약합니다. 집은 거주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남겨두되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의 주식이나 디지털 자산 등으로 부의 파이프라인을 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제대로 쌓이고 있는지, 리모델링 가능성은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리가 안 된 집은 30년 후 휴지 조각이 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부동산의 30년 후는 누군가에게는 비극이겠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상자에 갇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부의 법칙 또한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의 파도 위에서 즐겁게 서핑하십시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